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보고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의대 추천 용역기관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둘 중 한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은 두 곳 모두 두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학 통합을 전제한 공동의대 방식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의대 추천 용역기관이 내놓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은 한 개 의대 두 개 대학병원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동서부 모두 상급 종합병원을 동시에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은 200명 규모, 병원은 최대 1,200병상 규모입니다. 용역기관은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를 거쳐 해당 방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두 개의 대학병원을 신설, 동시 설립을 하는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도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병원 설립 비용의 30%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공동의대 방식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전남도와 용역기관은 그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동의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대학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하여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합형 공동의대는 동서 간 지역 갈등을 줄일 방안으로 꼽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순천대는 이번 발표를 두고 공동의대를 포함시킨 건 다소 진전된 점이 있다면서도 대학 통합에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천시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모가 아닌 정부가 의대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단일 공동의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추진하면서 대학 평가 기준 마련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듣는 도민공청회는 오는 25일부터 세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순천시의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46%가 늘어난 3,09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 내에 반영된 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핵심 전략 사업인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 50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여수 묘도에 추진되고 있는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이 파급 효과가 큰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묘도 LNG 터미널 건설에는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열리던 불꽃축제가 올해부터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곳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장소 변경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2일 열리는 여수 불꽃축제 장소가 박람회장 앞 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첫 개최 이후 줄곧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려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 5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장소에 대해서는 소호동 요트 경기장이 39%로 가장 많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는 좁은 도로와 안전펜스 부족, 인근 양식장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축제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기차역과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가깝고
주차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박람 회장을 개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대형 불꽃을 연출하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에서 회의를 6번 이상 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미디어쇼 등 새로운 콘텐츠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최 장소 변경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 일대가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교통 주차 문제 등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스템화 시켜서 계획을 잘 짠다면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축제 추진위원회는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원도심 일대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수 박람회장은 10년 넘게 사후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투자금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투자금의 제출자를 통해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이 한국관광공사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테마 천체 관측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우 흥이 나는 별빛 여행은 빛 공해 지수가 낮아 별 관측에 유리한 지역의 특징과 우주항공 중심도시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활용해 천체 관측과 우주항공 테마를 결합한 여행 상품입니다. 이번 상품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모두 3차례 운영되며 한 번에 40명만 선착순 모집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등 비공개 시설까지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천재 시인 이상은 난해한 시를 남긴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숫자판이 나열된 오감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광주 과기원의 학부생들이 물리학을 접목시켜 오감도는 세상을 진단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천재 시인 이상이 1934년에 발표한 오감도 시제 4호. 점으로 단절된 0부터 9까지의 뒤집어진 숫자가 연속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뒤집혀진 숫자만큼이나 명쾌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오감도에 대해 광주 과기원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먼저 숫자판을 원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넛 형태의 토로스로 말았더니 뒤집혔던 수열이 정상적인 형태로 읽혔고 수열을 연결하는 수많은 패곡선들이 도넛 표면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벡터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떠올리게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전자계약을 이제 오감도에 적용을 해서 해석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연구팀은 토러스 표면에 나선형 궤적이 그려지며 닫힌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 전자기하의 핵심 원리인 스토크스 정리가 이용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겉 표면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은 청진기처럼 내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단 도구를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강요되는 식민지 세상을 진단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시로 해석되는데 글이나 목소리로 남기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물리학과 접목돼 오감도로 탄생했다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병적인 것들을 진단해내겠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점을 일깨워주고자.
이상이 1929년 경성공업학교에 다니면서 물리학을 배운 점도 연구팀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했던 오감도 시제 4호를 물리학과 접목시켜 식민시대의 아픔으로 해석한 연구팀의 논문은 한국시학연구 8호로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보드에 동남아 컨테이너 서비스 항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장금상선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광양항에 유치했으며 베트남과 태국을 잇는 동남아 서비스에 나서 1,800TEU급 선박 3척이 주당 360TEU, 연간 18,000TEU 이상의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오는 12일 평택에서 호치민, 방콕을 오가는 흥하 호치민호가 서뷰터미널에 첫 입항할 예정이라며 광양항은 이들 동남아 신규 서비스를 포함해 주당 82.5항차의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디즈니 순천의 미래비전을 현실로 구현할 세계 애니메이션과 웹툰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천그린광장 및 그린아일랜드 일원에서 IP 활용 전시, 팝업, 비즈니스 마켓,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 등 순천시 인류문화도시 조성 미래비전을 구현할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인 순천을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 대한 사전 붐업과 함께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공모 작품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노후화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교체와 미설치 정류장에 대한 신규 추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광양시는 2009년 설치된 134곳의 버스 정류장 단말기들이 잦은 고장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봉강면 사무소와 북부 정류장 등 125곳은 교체하고 강남 봉업사 승강장 등 4곳에는 새로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노후 단말기 교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연간 이용자가 5천 명이 넘는 승강장에는 신규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동결된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지원 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지원 단가가 인상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1억 원이 증액된 31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남의 친환경 직불금은 지난해 114억 원에서 61억 원이 늘어난 175억여 원을 확보하게 돼 친환경 농업인의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